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총리들이 가자에서의 무력 충돌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에 대한 국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앤서니 알바니즈, 저스틴 트리드 총리는 최근의 무력 충돌 일시 중단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인질 석방과 민간인을 위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총리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애도하며 가자의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명했으며 이스라엘의 존재와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나라는 국제 인도적 법을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총리들은 또 명확히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비난했으며 그중에는 생명의 비참함과 손실, 공격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폭력 행위를 포함해 성폭행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들은 하마스가 점령한 나머지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이 가자에 대한 일반적인 폭격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워싱턴의 선거기금 모금 행사에서 그들은 그 지원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의 강경파 정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앞마당에 모인 약 1000명의 사람들은 정부의 가자 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시위의 배후에는 팔레스타인 솔로데러티 네트워크 아우테아로아와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Justice for Palestine을 포함한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유아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균 규모의 뉴질랜드 초등학교 36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팔레스타인 공동체 구성원과 탕아타 페노아 및 파케아 지지자, 테 파티 마오리와 녹색당 의원들이 시위에서 연설했습니다. 노동당의 데이미언 오코너 외교부 부대변인과 필 투아이포드도 시위 현장에서 정부가 가자 지구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와이아타 마우리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의 Justice for Palestine의 사미라 자이투는 군중들에게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에 이어 자유 팔레스타인이라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뉴질랜드인이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 지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 뉴질랜드인이 하룻밤 사이에 가자 지구를 떠나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그 사람이 카이로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지난주 이전 트위터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자 5명이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를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최소 11명의 뉴질랜드인과 3명의 영주권자가 가자 지구를 탈출했습니다. 11월 초 조이 콜슨 싱클레어 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대사가 시민, 가족, 뉴질랜드 영주권자를 가자 지구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누가 라파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속도 제한 감소를 중단하기 위해 속도 제한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교통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시메온 브라운 장관은 어제 국민당 선거 공약을 반영해 3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육상 운송 규칙에 따라 경제적 영향과 도로 사용자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포괄적인 속도 제한을 줄였습니다. 연합정부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뉴질랜드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원합니다. 이번 주 변경 사항은 뉴질랜드 교통국 와카코타이 및 지방의회와 도로 통제 당국이 속도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제거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속도 제한을 설정할 때 이동 시간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학교에 도착하거나 하교할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접근하는 도로의 영구적인 감속 대신 가변 속도 제한을 시행할 것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전국의 도로 통제 당국의 변경 사항과 새로운 규칙에 대한 작업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으며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재 속도 관리 계획에 대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코비드 파동이 닥치면서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결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파투 오라는 새로운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파투 오라의 병원 및 전문 서비스 책임자인 피오나 듀가는 뉴질랜드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돌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들 역시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그 결과 전국의 병원에서 직원들의 결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내내 충분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현지 비상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듀거는 우리는 결근을 대비해 필요한 곳에 직원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간호사 단체는 이 해결책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단체장 앤 데니얼스는 RNZ에 피로는 간호사의 웰빙에 좋지 않으며 실수의 위험도 증가하므로 교대 근무 변경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주에 7,808건의 코비드 사례가 보고됐지만 양성 반응을 보인 모든 사람이 여전히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됐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는 지난 12개월 동안 채용에 740만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 극도의 신중함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채용 모집 비용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며 시의회 직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클랜드 시의회는 약 1,742명의 신규 직원을 포함해 3,049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채용 비용에는 광고, 약물 검사, 경찰 수사 등의 성실성 확인, 채용의 다양성 지원, 고용계약서 발급 등도 포함됩니다. 크리스 다비 의원은 채용이 그룹의 중요한 일이라며 지출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다비 의원은 코비드19 대유행 이후 시의회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통합됐으며 그로 인해 다시 광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채용 절차 개선이 진행 중이며 이는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18일 단축되고 연간 6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3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1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5원 66전입니다.